This is 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여러분 좀 못 만난 며칠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생각보다 제가 빨리 왔죠. 골스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하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다 같이 좀 우울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서 뭐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뭐 집에서 펑펑 울고 계신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러셨다면 진짜 그러지 마세요. 할 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속상하지만 할 일은 했고, 그 일하는 동안 이제 좀 냉정하게 올해 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다가올 팀 골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일단 이건 좀 영상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제 목소리를 너무 오래만 듣고 계시면 힘드실 테니까, 그리고 제가 절대 뭔가 귀찮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경기 뭐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은 거의 라디오처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모처럼 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내에게 빨리 전화하셔서 여보, 설거지는 오늘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말고 기다려. 아니면 뭐 가족과 살고 계시면 지금 당장 영상 잠깐 멈추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설거지 내가 이따 할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네가 갑자기 왜?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설거지 같은 거 하면서 이어폰 꽂고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혼자 이렇게 막연하게 떠드는 게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분위기가 엄청 살아나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커리가 개인적으로 보여줬던 것들, 그 트리플 팀을 당하면서까지 득점왕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드레이몬 그린이 수비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그 건재함을 보여준 그런 것들과 시즌 초반에 이 팀의 모습과 이제 마지막에 이 팀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재밌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이유로 상당히 골스 프랜차이즈의 의미가 컸던 시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골스가 5년 연속 결승 진출 성공 후에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전에 남아있었던 골스의 챔피언십 컬처, 챔피언십 문화, 챔피언십 DNA는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난 해와 올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세대 교차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팀에서 가장 중요한 스테판 커리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제가 맨날 해왔던 얘기나 이렇게 좀 뻔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는 이번 오프시즌에 계약 연장이 일단 돼야 됩니다.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커리긴 하지만 이런 슈퍼스타 같은 선수들은 보통 프리 에이전트가 되기 전에 미리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여야 하는데, 우선 골스와 커리 양쪽 다 서로를 원하고, 골스는 특히 가격이 어떻든 간에 그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이죠. 특히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커리의 전성기를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보낸 골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커리에게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커리도 골스에서 은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했었죠. 그래서 커리가 계약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4년에 무려 215밀리언입니다. 4년에 215.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우선 내년 시즌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내후년부터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22-23 시즌에 48밀리언, 23-24 시즌에 52밀리언, 24-25 시즌에 55, 25-26 시즌에 59밀리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긴스가 1년에 30밀리언 받는다고 해서 지금 욕 많이 하시죠? 근데 26년에 커리가 받게 되는 돈이 거의 60밀리언 받아버리는 거예요. 2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6년에는 커리가 37살이 됩니다. 37살인 선수에게 1년에 60밀리언 계약을 한다?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몇 분들은 아무리 커리라도 이거는 미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미친 거 맞아요. 미쳤는데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골스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할 겁니다. 특히 올해 보여준 걸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해야 되고요. MVP 파이널리스트에 3명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3명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잘하는 선수는 커리입니다. 팀이 좀 딸려서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한 건 커리가 맞죠. 그래서 올해 사실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커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 반박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진짜 노할 맛이다, 그죠?
커리가 트리플 팀 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선수에게는 돈이 얼마든지 계약을 해서 잡아야 되고, 만약에 뭐 그럴 바에 이 돈으로 다른 선수를 데려오자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돈 주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아닙니다. 야, 이제 커리가 늙는데 비싸기까지 하니까 그 돈으로 다른 커리 같은 선수를 데려오자 해서 다른 커리 같은 선수가 어디에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승으로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제 머릿속에 뭐 르브론, 케빈 듀란트, 메이비 카와이 레너드 이 정도, 뭐 커리 이 정도 말고는 딱히 생각도 안 나요. 진짜 그 정도의 대단한 선수입니다. 물론 커리가 좀 싸게 계약을 해줄 수도 있죠. 예전에 케빈 듀란트도 골스에서 뛸 때 우승하고 싶어서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싸게 계약을 했었고, 이전에 리그에서도 그랬던 적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커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물론 좋지만 물론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도 설령 커리가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커리가 뭐 이기적인 선수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오는 거고, 골스도 그걸 충분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결정되는 모든 움직임은 전부 다 커리에 관련돼서 커리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골스는 커리의 전성기 프라임을 2년 날려먹었으니까 커리에게 빚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돈으로든 환경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어린 선수 와이즈만 키우기 이런 거, 벤치 리빌딩 이런 거 이제 그만. 이미 팀이 많이 어려졌고 실험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달릴 시간이죠. 그렇다면 골스가 그릴 수 있는 커리가 중심인 팀의 블루프린트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골스는 스몰볼 라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을 따라올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유능한 선수라고 해도 시스템에 맞지 못하면 그런 선수는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볼 라인업이 우선적으로 1번 답인 것 같아요. 물론 사이즈 좋은 선수들 필요하고 재능 넘치는 선수들 필요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8일 로테이션으로 1년 동안 돌려먹는 거는 절대는 안 되죠.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그렇게 8인으로 몇 주,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하다가 마지막에 힘 빠져서 레이커스 지고 멤피스 할 때까지 깨지는 거, 자모렌트 3점슛 쏘라고 그냥 내비둔 거 아닙니다. 진짜 지쳐서 막으러 못 간 거라고 생각해요. 레이커스한테 너무 힘을 많이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선수가 상황에 맞게 돌아가면서 뛰는 게 중요한데 그 중심에 스몰볼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멤피스전이 끝나고 바로 인터뷰를 커리와 그린이 둘 다 했는데, 이번 오프시즌 계획에 대해서 이 두 선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커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돌려 말했고, 드레이몬 그린은 뭐 성격 다 아시겠지만 대놓고 그냥 내가 관여할 거다, 바뀌어야 될 거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리고 리헵이 지금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클레이 탐슨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클레이 탐슨도 그 정도의 선수는 된다고 생각해요. 탐슨도 올해 1년 내내 가장 좋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골스의 모든 경기를 관람했죠. 탐슨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 팀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실제로 이 선수들이 오프시즌에 개입되려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고달라를 영입할 때도 이 선수들 간의 커넥션으로 이고달라가 골스에게 뭔가를 보고 넘어오게 된 거고요. 케빈 듀란트도 커리, 탐슨, 그린이 진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케빈 듀란트를 데려왔었죠. 물론 올해 그렇게 대열을 낚아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수들에게 개입되는 거는 처음도 아니지만 전혀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들으면 선수들이 이제 짜증나서 이제 내가 주도할 거다, 이 팀은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늘 그래왔어요. 골스는. 특히 드레이몬 그린은 작년 드래프트에서도 정말 많은 개입이 되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이 선수들이 주축으로 뛰는 팀이니까 그 선수들이 필요한 그런 의견을 내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올해 다가오는 오프시즌에는 더더욱 그럴 거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주전 라인업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지금 너무 이르긴 하지만 커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클레이 탐슨, 앤드류 위긴스, 드레이몬 그린, 그리고 마지막은 케본 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탐슨이 시즌 첫 경기 때부터 나올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탐슨이 정말 시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아킬레스를 다친 거라서, 딴 데도 아니고 아킬레스를 다친 거라서 이제 다친 지 뭐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설령 시즌 초반에 준비가 되더라도 20분 안쪽으로 뛰게 할 것 같아요.
2년 동안 큰 부상 2개에서 돌아오는 선수를 바로 막 30분 이상 뛰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치만 그래도 주전을 얘기한다면 클레이 탐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전 센터는 케본 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이즈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머릿속에는, 그리고 많은 골스 팬이며 프론트 코트 코칭 스태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해요. 이 스타팅 라인업 그대로 컷함 위그로. 그리고 이 스타팅 5는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탐슨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고 해도 그래도 이 라인업이 리그에서 정말 좋은 라인업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이 라인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이 라인업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탐슨이 다치기 전에 우승하고 싶었던 여러 베테랑 선수들이 골스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탐슨이 다치면서 다들 발을 뺐다고 밥 마이어스가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얘기하진 않았죠. 제 생각에는 마크 가솔 이런 선수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저런 라인업이면 또 좋은 선수들을 꼬실 만한 라인업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로테이션 멤버들, 롤플레이어 선수들입니다. 우선 올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조던 풀의 어마어마한 성장, 그리고 후안 토스카노 핸더슨의 발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후안 토스카노 핸더슨은 로테이션에서는 무조건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미니 드레이몬 그린으로서 조던 풀과 호흡을 맞추면서 팀이 잘 돌아가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토스카노 핸더슨이 올해 3점 슛이 정말 좋아지긴 했는데 그 3점 슛이 조금만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면 사실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막 이제 새롭게 발굴된 토스카노 핸더슨인데, 물론 작년에도 팀에 오긴 했었지만 올해 약간 너무 많이 토스카노 핸더슨에게 기댄 부분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G리그에서부터 투웨이 컨트랙트인 이유가 다 있는데 그냥 잘하니까 계속 믿고 맡기고 썼지만 다른 팀들의 식스맨들과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선수가 없으니까. 골스는 제2의 이고달라가 필요했고 토스카노 핸더슨이 그 역할을 제일 비슷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너무 지칠 수밖에 없는 역할이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골스가 여러 시즌들을 봐오면, 예전에 시즌들을 봐오면 일단 주전 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앤드류 보거, 자자 파출리아, 자벨 맥이, 데이미안 존스, 심지어 뭐 디마커스 커즌까지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센터가 1쿼터에 나와서 한 6분에서 7분 정도 뛰고 나오면 바로 스노볼 라인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후보 센터가 늘 있었습니다. 그게 케본 루니일 때가 많았고, 뭐 맥기도 후보로 많이 나왔었고, 뭐 패스트스 이질리라는 선수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후보 센터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몸이 상당히 좋은. 그리고 2쿼터, 4쿼터 마지막, 즉 전반 후반 마지막에 그린이 센터가 되고 스몰볼 라인업을 했죠. 지금은 케본 루니가 센터에서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바로 굳이 말해 빅맨도 아닌 토스카노 핸더슨이 들어와서 4번을 뛰고 그린이 바로 5번, 아니면 후안 토스카노 핸더슨이 바로 5번을 뛰든지, 이렇게 하니까 몸도 작은 선수들이 큰 선수들을 막으려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로테이션도 8명에서 돌리니까 막 30분씩 막 뛰어줘야 되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홀스가 설령 멤피스를 그 경기에서 이기고 1라운드에 진출해서 유타를 만났다고 해도 사실 선수들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고 진짜 뭔가 반전을 일으키기에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토스카노 핸더슨은 정말 좋은 선수가 됐고 너무 다행히 흙에서 찾은 진주 같은 그런 선수지만 너무 이 선수에게 많은 거를 맡기기에는 약간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조던 폴은 사실상 식스맨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골스가 지향하는 식스맨과는 성향이 다릅니다. 물론 이번에 상 받은 조던 클락슨이나 그동안 상을 많이 받았었던 로 윌리엄스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에서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득점을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골스가 식스맨으로 그런 걸 원한다기보다 이고달라 같이 이렇게 글루가이 모든 거를 좀 이렇게 좀 묶어주는 그런 선수가 필요해서 식스맨은 아니지만 벤치에서 득점을 하는 선수인 거는 뭐 달라지진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조던 풀이 가드라고 해서 리빙스턴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전 골스랑 비교를 좀 해보면 뭐 리안드로 발보사라든지 닉 영 이런 선수들의 역할을 조던 풀이 맡을 수 있는데,
조던 풀이 사실은 훨씬 더 잘하고 더 잘 맞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랑 다를 거 없이 벤치에서 세컨 유닛 스타팅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풀이, 커리, 후안 토스카니어슨이 드레이몬 그린 역할을 하면서 그 선수들 중심으로 벤치 멤버도 짜면 된다고 봅니다. 커리도 혼자서 하는 게 좀 힘들었듯이 풀도 벤치에서 나오는 유일한 득점 자원이 되면은 안 되고 커리 옆에 탐슨이 있듯이 풀 옆에도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선수들을 진짜 찾아줘야 돼요. 그게 탐슨이거나 뭐 앤드류 위긴스가 될 수도 있고 우브레가 남게 되면 우브레일 수도 있지만 그런 로테이션을 진짜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벤치에서 나오는 두 명은 풀과 JTA로 이게 고정이 됐다고 치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와이즈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